그날 새벽 병원 복도가 기묘하게 밝았어요. 새벽 2시 반, 사람 기척이 사라진 시간인데도 천장의 형광등은 유난히 하얗게 떨리고 있었죠. 간호사실 앞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분. 고개를 돌리자 젊은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위엔 보호자 동의서 원본 반환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모서리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이 얕게 패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열어보니 엄마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 자국이 선명했는데 문제는 그 옆 란에 적힌 보호자 이름이었죠.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었고 연락처 칸엔 센터 전담이라는 메모만 퉁명스럽게 적혀 있었죠.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엄마의 보호자란을 바꾼 걸까요? 귀에서 심전도 경고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고 복도 끝 CCTV의 붉은 불빛이 순간 칼끝처럼 번쩍였어요.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응급동해 때문에 일단 편의상, 편의. 그 한 단어가 제 귀에 박힌 순간 제 언어는 차갑게 식었어요. 편의는 누구의 편의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엄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반쯤 잠에서 깬 얼굴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얘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저는 대답 대신 엄마의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 피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듯한 붉은 도장 잔상과 얇게 퍼진 인조 얼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눌렀다 뗀 자국 같았죠. 저는 말없이 엄마의 맥을 쟀어요. 맥박은 느렸고 숨은 잦았어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엄마는 잠결에 목소리로 답했죠. 하얀 가루 섞은 우유를 줬는데 그거 먹으면 잠이 잘 온대. 그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직감했어요. 이제부터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밤이 시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시라면 이 순간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시겠어요? 원장실? 경찰? 아니면 보험사?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꼭 말씀드릴게요. 저는 5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평생을 회계팀에서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죠. 숫자는 정직하다고 믿었고 도장과 서명은 책임의 무게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떠나시고 78빈 엄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이름은 또렷이 기억하지만 날짜와 약 복용 시간을 자주 헷갈리셨죠. 저는 퇴근 후 엄마 댁에 들러 약통을 채우고 냉장고를 청소하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아직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제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연골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 날짜가 잡히자 저는 엄마를 며칠만 맡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교회 지인의 여기가 요즘 제일 괜찮은 곳이래요 라는 말과 함께 땡땡 요양센터 명함이 제 손에 들어왔죠. 원장이라는 분은 첫 통화부터 다정했어요. 따님, 장기요양 2등급이면 본인 부담이 뚝 떨어집니다. 저희가 서류부터 케어해 드릴게요. 준비가 척척 진행되는 그 속도가 그땐 고마웠습니다. 바쁜 직장인에게 가장 달콤한 말은 저희가 알아서였으니까요. 입소 전 상담날 원장실은 따뜻한 조명과 캡슐 커피 향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가족 같은 돌봄이라는 문구가 황금색 액자에 담겨 있었죠. 원장은 엄마에게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식사 때 무엇을 좋아하세요? 오래 앉아 계시는 건 불편하시죠? 엄마는 초록색 카디건 깃을 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문서가 몇 장 놓였고 설명은 빠르고 분명했어요. 이건 입소동의, 이건 개인정보, 이건 응급시 보호자 동의.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도장을 꺼내려다 말았어요. 인감은 집에 두고 왔거든요. 그럼 임시로 사인만 하고 정식 서류는 내일 다시 작성하시죠. 원장 보조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 미소가 그땐 전문성으로 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속도의 미소였어요. 우리보다 앞서 뛰는 누군가의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입소 당일이었어요. 준비는 너무도 매끈했어요. 안내문, 침구, 식단표, 심지어 TV 채널 선호도 체크지까지. 바쁜 제 입장에선 그 모든 게 축복처럼 느껴졌죠. 따님, 오늘은 간단히 사인만 할게요. 도장은 정식 서류 드릴 때 다시 받겠습니다.
보조가 문서를 넘기는데 보호자란에 연필로 희미하게 대리 센터 전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제가 묻자 보조는 응급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저희가 대신 책임지는 절차예요. 라고 답했죠. 그날 밤 카카오톡으로 스캔본이 도착했어요. 스캔본은 무언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낮에 본 양식과 항목 배열이 살짝 바뀌어 있었고 보호자란에 제 이름은 회색 음영으로 가려져 있었죠. 이어서 문자가 왔어요. 따님, 오늘은 바빠서 임시로 전담 매니저 성함 넣어뒀어요. 내일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일 수정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다음 날 수정본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안내장이 왔죠. 제목은 응급동의 편의와 시범 운영 안내. 편의와. 저는 그 단어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밥도 잘 나오고 방도 따뜻하고 간호사 아가씨가 말도 예쁘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기대어 의심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더 작은 이상 신호가 제 귓가를 스쳤어요. 엄마의 말끝이 조금씩 느려지고 단어 사이에 짧은 숨이 하나 더 끼어드는 느낌.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하얀 가루인데 그게 칼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만 표시를 해두었어요. 하얀 가루, 체크. 보호자 변경, 체크. 내일 꼭 확인. 그리고 또 내일이 지나갔어요. 회계팀에서 일하는 제게 가장 확실한 이상 신호는 통장이었어요. 엄마 통장에 매달 들어오던 유족연금 날짜가 미묘하게 밀렸고 출금 내역에 낯선 보험사 이름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금액은 각각 크지 않았지만 합치면 요양비 본인 부담을 웃돌았어요. 저는 센터에 물었고 행정실장은 실손보험을 최신형으로 갈아타면 어르신 부담이 줄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설명했어요. 어머니 서명은요? 라고 묻자 어르신이 손이 떨리셔서 제가 보조로 손을 받쳐 드렸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죠.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서명을 확대해 봤어요. 엄마는 평생 왼손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그런데 서명의 획은 오른쪽으로 길게 눕듯 뻗어 있었고 마지막 받침이 위로 튀어 있었죠. 엄마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녹취로 동의받았고 보호자 대리로 처리했습니다. 보호자 대리. 언어는 합법을 닮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실험을 했어요. 엄마 방에 새로운 볼펜과 메모지를 두고 다음날 방문해 엄마, 내 이름 한번 써볼래요? 라고 부탁했죠. 엄마는 웃으며 제 이름을 정확히 쓰셨어요. 떨림도 크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 저울을 끝내 기울였어요. 누군가가 서류의 속도를 우리의 동의보다 앞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는 늘 실수나 악의를 숨기기 좋죠. 회사로 등기 하나가 왔어요. 대리 보호자 변경 완료 안내.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문서 속 보호자란엔 제 이름 대신 센터 전담 매니저 김민석이 적혀 있었고 비고란엔 응급대처를 위한 임시 지정이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임시. 그런데 통지서 하단의 유효기간은 공란이었죠. 저는 전화를 걸었고 원장은 응급 상황 땐 연락이 빨라야 해요. 가족분들이 다 바쁘시니 라고 말했어요. 바쁘다는 사실이 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아저씨랑 은행을. 우리 집 맞지?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죄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등기과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등기부 등본은 낯선 흉터가 가득했어요. 근저당 설정, 위임장 첨부, 대리인 서명. 날짜는 입소한 달 뒤, 대출 사유는 생활비 보전. 저는 창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종이 위 잉크는 냉정했고 원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펼쳐봤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어두었던 집 마당 사진, 감나무 아래에서 웃는 엄마의 얼굴. 그 사진들 사이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의 문제라고요. 엄마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지워지면 사람은 서류에서부터 사라집니다. 우리는 서류 안에서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 일상에서 사라져요. 저는 내일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기록부터 모았어요. 첫째, 센터와의 모든 통화는 녹취를 켰고
카카오 단톡 공지와 문자들은 스크린샷으로 날짜와 시간을 함께 저장했어요. 둘째, 병원과 센터에 정보 열람 요청서를 접수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벽은 높았지만 본인 동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첨부하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몇 월 며칠 병실에서 땡땡건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라고 묻고 엄마가 또박또박 예 라고 답하는 20초짜리 영상이었죠. 셋째, 엄마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미네랄이라 적힌 하얀 분말 포장이었고 뒷면 성분표는 이상하게 흐릿했어요. 저는 바로 사진을 찍고 봉지 겉면에 날짜를 적어 봉인 지퍼백에 넣었어요. CCTV 열람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지정이 바뀌어서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지정이 바뀐 근거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녹취를 재생했죠. 보호자 대리로 처리했습니다. 라는 행정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작은 균열이었지만 저는 그 틈을 쐐기로 이를 벌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밤이 되어 엄마를 재우고 나오는데 간호조무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어르신이 밤마다 많이 졸리셔서요. 수면 보조 차원에서 보충제를 처방할게요.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메모를 했어요. 보충제, 수면, 졸림, 낙상 위험. 복도 끝에서 카메라를 들고 빈 복도를 한 장 찍었어요. 나중에 시간을 특정할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죠. 기록은 때로 칼보다 강합니다. 칼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거든요. 입소를 연결해준 교회 지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의외로 솔직했죠. 저도 소개만 해드린 거예요. 솔직히 그분이 보험 쪽 일도 겸하셔서. 보험. 그 한 단어가 퍼즐의 모양을 바꿨어요. 저는 바로 보험 콜센터에 전화해 음성 안내동의 녹취 파일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선 여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보험자 대리 보호자인 김민석입니다. 어르신께서 통화가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동의합니다. 이어서 사무적인 멘트가 쏟아졌고 마지막 확인 질문에 같은 목소리가 예, 동의합니다. 라고 답했죠. 그 목소리는 행정실장과 똑같았어요. 억양, 호흡, 끄틈 모두 같았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흐릿하던 윤곽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입소, 보험 설계, 대리동의 자동이체 명예 변경까지. 속도는 빠르고 설명은 달콤하며 서류는 깔끔했죠.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의 진짜 의사. 저는 다음 수를 준비했어요. 원장실과의 대면, 그리고 은행과의 싸움. 싸움은 늘 기록에서 시작해 얼굴로 향합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러 가야 했어요. 엄마의 팔목멍은 점점 색이 변했어요. 처음엔 푸르스름하던 자국이 며칠 사이 노랗게 번졌고 모양은 손가락 넓이와 비슷했죠. 간호사는 문틀에 부딪히셨나 봐요. 라고 말했지만 모서리에 찍힌 상처와 달리 이 자국은 길게 잡아당긴 흔적에 가까웠어요. 저는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날짜와 시간을 함께 저장했어요. 그날 밤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밤마다 우유에 하얀 가루를 타주는데 먹고 나면 눈이 스르르 감겨. 꿈이 끊어진 것처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내과 전문의 지인에게 비닐봉지 사진을 보내 자문을 구했어요. 그는 특정 성분 가능성을 말하며 이미투약과 낙상 위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짚어줬어요. 저는 바로 공식 절차에 따라 투약 기록 열람을 요청했고 보충제라는 항목이 반복적으로 기재된 표를 받아냈어요. 성분에는 미네랄이라는 모호한 단어만. 밤에 병실 불이 꺼지면 복도는 금방 바다처럼 어두워집니다. 저는 일부러 그 시간을 골라 병실 문 틈으로 바람을 들여보냈어요. 엄마가 추워하시지 않게 담요를 더 덮어드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오늘은 그 우유 마시지 말자.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간단한 표식으로 컵바닥에 작은 점을 찍어두었어요. 다음날 컵의 흔적과 냄새를 막기 위해서였죠. 누군가는 이 과정을 지나치다 쉽게 치밀하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름을 지키는 일은 때로 이렇게 사소함과 집요함으로 이루어져요. 등기과에서 출력된 등본을 받아들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몇 번이나 페이지를 넘겼어요. 근저당 설정 금액,
위임장 첨부번호, 대리인 표기, 우측 하단의 센터 직인 확인이라는 메모. 직인은 희미했으나 인주의 결이 독특했어요. 마치 서류 더미를 빠르게 넘기며 찍어낸 듯 번짐이 균일했죠. 저는 창구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위임장은 어디서 접수됐나요? 그는 모니터를 보더니 센터 주소와 동일한 팩스 번호로 라고 답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은 아버지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에요. 마당의 감나무는 여름마다 그림자를 깊게 드리웠고 가을엔 까치가 감 하나를 꼭 남겼죠. 그 집이 서류 위에서 조용히 다른 사람의 손에 얹혔다가 다시 내려오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단 한 통의 진심 어린 설명도 없었어요. 편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정당화하는 순간 사람의 이름은 사소한 잔고처럼 취급되더군요. 저는 전화를 걸어 원장을 만났어요. 그는 처음과 같은 목소리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꺼냈어요. 녹취 목록, 스크린샷 등본, 그리고 컵바닥에 찍어둔 점의 사진까지. 제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흘렀어요. 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대리보호자 전부 해지하시고 모든 원본 서류를 제게 돌려주세요. 아니면 수사기관과 언론 두 군데에 동시에 접수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제야 짧게 흔들렸어요. 저는 지역 맘카페와 성당 게시판, 노인의 단톡을 샅샅이 뒤졌어요. 보호자 변경, 보충제, 보험대리 같은 단어로 검색하니 예상보다 많은 글이 올라왔더군요.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고 결국 두 가정이 제 연락을 받아주셨어요. 첫 번째 가족은 70대 아버지를 모시는 딸이었어요. 그녀는 입소하고 한 달쯤 지나니 보험사에서 확인 전화가 쏟아졌다 라고 했죠. 음성동의 파일을 받아 들어보니 보호자로 자신이 아닌 행정 담당이 등장했답니다. 두 번째 가족은 80대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심하게 목을 졸리셨고 어느 날 새벽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셨대요. 투약 기록엔 보충제만 반복되어 있었고 성분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호했죠. 우리는 카페 구석에 앉아 각자의 서류를 펼쳤어요. 스캔본의 모서리 눌림, 인주 번짐의 방향, 녹취 파일의 호흡 간격까지 비교하며 공통점을 찾았죠. 종이 위에서 벌어진 일들의 패턴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입소 전 저희가 알아서 라는 달콤한 약속, 입소 직후 보험 갈아타기 권유, 보호자 대리 체크, 밤마다의 보충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는 등본의 숫자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움이 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름을 지키는 싸움은 혼자보다 여럿이 강합니다. 드디어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탁자 위엔 커피잔 2개와 작은 화분이 있었고 창밖으론 비가 번지듯 내리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 녹음을 켰고 테이블 위에 천천히 자료를 펼쳤어요. 원장님, 보호자 변경 통지서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에는 행정실장 도장이 찍혀 있죠. 은행 접수 팩스는 센터 번호였고요. 원장은 잠시 말을 고르다 모든 건 보호자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출력물을 더 꺼냈죠. 보험사 음성동의 녹취 문자열 분석표였어요. 행정실장의 억양과 녹취 파일의 억양이 일치한다는 비공식 분석 메모였죠.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엄마의 투약기록표 복사본과 독성 성분 예비 검사 의뢰 회신, 특정 성분 과량 의심, 낙상 위험 증가. 종이는 담담했고 제 목소리는 낮았어요. 오늘 중으로 모든 대리 권한을 해제하시고 원본 서류와 CCTV 보존을 약속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신고하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부적으로 점검 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돌아서며 화분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유리처럼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서류는 원복할 수 있어도 밤마다 드리워진 수면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센터에서 받은 투약 보충제 기록을 다시 펼쳐봤어요. 날짜와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꿔 있었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표기가 반복돼 있었어요. 보충제 미네랄 1포, 우유와 함께 엄마가 꿈이 끊어진 것처럼 잤다 라고 말한 날과 정확히 겹쳤어요. 저는 표 위에 얇은 트레이싱지를 얹고 투여 시간을 형광펜으로 이어 선을 그렸습니다.
그래프처럼 드러난 패턴은 너무 완벽했어요. 주 5회 밤 9시 30분.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은 같았고 서명만 매번 달랐어요. 그때 피해 가족 한 분이 보낸 메일이 도착했어요. 첨부 파일엔 그 집 어르신의 활력 징후 기록표가 있었죠. 저는 2장을 겹쳤어요. 보충제 투여 시간 30분 뒤 혈압과 맥박 그래프가 기묘하게 가라앉았다가 새벽 2에서 3시에 급격히 출렁였어요. 의학적 설명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낙상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 겹친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했어요. 원장실에서 받은 출력물 중 교육일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야간 안정화 프로그램. 그 아래에 어르신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영양보조 라는 문장이 있었고 괄호 안엔 내부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단어가 유난히 거슬렸어요. 내부 레시피. 성분 공개가 없는 레시피는 곧 검증되지 않은 혼합일 수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정했어요. 첫째, 보충제 봉투의 외부 내부를 고해상도로 촬영해 인쇄해 두었어요. 둘째, 투약 직후 엄마의 표정을 10초 내외로 영상 기록하고 다음날 같은 시간 비교 영상을 찍었죠. 셋째, 스푼 계량 전후 무게를 저울로 재어 노트에 수치로 남겼어요. 과해 보였지만 수치는 의심을 설명으로 바꿔줬어요. 밤이 깊을수록 불안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공포의 방향을 바꾸는 길은 관찰과 기록뿐이라는 걸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문장과 숫자, 사진과 소리로 옮기는 순간 느낌은 증거로 변했어요. 그리고 증거는 결국 사람의 마음과 법의 언어를 움직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먼저 행정대리 해지부터 시작했어요. 양식은 단순했지만 핵심은 본인 의사였죠. 엄마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해 외래 진료를 예약했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께 엄마의 현재 상태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엄마에게 날짜, 본인 이름, 제 이름, 오늘 온 이유를 차례로 물으셨고 엄마는 느리지만 정확히 대답했어요. 저는 제 도장을 함부로 맡긴 적이 없어요.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제겐 판결문처럼 들렸어요. 은행 창구에서 대리 지정 해지를 신청했을 때 직원은 난감해했어요. 연결된 자동이체가 많아서요. 저는 준비해 간 3가지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의사소견서 의사결정 가능 표시, 두 번째는 본인 확인 영상 날짜 장소 이름 의사 표시, 세 번째는 자필 해지 의사 표시 녹취 포함이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고 상급자 승인에 들어갔어요. 서류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탁 소리마다 엄마의 이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보험사엔 음성동의 철회를 요청했어요. 콜센터 상담사는 처음엔 관성대로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차분히 녹취 파일 번호, 통화 일시, 음성의 화자 행정실장 일치 가능성을 짚으며 철회 의사가 명확히 녹음된 파일을 지금 생성하고 행정대리 금지 코드를 개정해 설정해달라 고 요구했어요. 상담사는 상급자에게 연결했고 잠시 뒤 금지 코드 설정 완료 라는 답을 들었죠. 작은 승리였지만 행정의 톱니는 이렇게 한 칸씩 물려 돌아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엄마의 등기부를 원상 복구해야 했어요. 구청 등기과에서 대리위임 무효 절차를 상담받았고 변호사와 상해의 무효 확인과 원상 회복을 동시에 청구했어요. 문서 더미는 산처럼 쌓였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 산이 엄마의 이름을 지키는 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피해 가족 2분과 함께 경찰서 문을 밀었어요. 고발장 표지엔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보험업법 위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정리돼 있었고 증거 목록은 조밀했고 깔끔했어요. 담당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성동의 파일과 화자 일치, 투약 기록과 독성 성분 의심, 등기부 변동과 팩스 발신지,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며칠이 걸렸고 그 며칠이 제겐 몇 달 같았어요. 밤낮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울리는 소리에 놀랐고 낯선 차량 불빛에도 가슴이 덜컹했죠. 그러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센터 사무실의 CCTV 저장 장치, 투약 교육일지 원본, 보험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고 특히 야간 시간대 복도 카메라에 남은 투약 전후 장면은 말보다 정확했어요. 며칠 뒤 수사관이 전화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내부 컴퓨터에서 야간 안정화 레시피라는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파이렌 미네랄이라 표기된 항목 옆에 약국 납품명이 괄호로 병기돼 있었고 용량 스푼 기준과 혼합 비율이 핵마다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면 보조라는 이름으로 관리 편의를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고발은 개인의 분노를 제도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말과 눈물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을 조문과 증빙으로 바꿔 적는 일.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기록을 모아 증거로 바꾸고 증거를 고발로 제출하는 순간 편의의 진짜 이름은 드디어 드러난다는 걸요. 그 이름은 절차의 생략이었고 약자의 침묵 위에 세워진 질서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석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변호인은 보호자 편의와 어르신 안전을 반복했어요. 그러나 증거는 침묵 속에서 또렷했어요. 보험 음성동의 파일의 화자는 행정실장과 억양 말버릇이 일치했고 투약 기록과 독성 성분 의심 소견, CCTV의 야간 투여 장면, 그리고 등기부 변동과 팩스 발신지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증인석의 선전은 떨렸지만 한 문장씩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왼손잡이셨습니다. 제출된 서명은 오른쪽으로 길게 꺾여 있어요. 녹취 03번 12분 17초 행정실장과 동일한 호흡입니다. 보충제 투여 30분 뒤 낙상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제 말 사이사이에 서류가 놓였고 화면엔 타임라인이 전개됐죠. 판결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방청석에 앉았어요.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피고인 원장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벌금형, 행정실장에 대하여는 벌금형과 자격정지 관련 보험 브로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임 대리 절차는 무효로 본다. 피해자 측 등기부는 원상 회복한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계단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 이름 아직도 내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다시는 안 뺏길 거야. 이름은 돌아왔고 밤은 조금씩 얕아졌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름을 지키는 일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엄마의 말투는 이전보다 또렷해졌어요. 밤마다 이어지던 깊은 잠은 줄었고 낮에 미소는 늘었어요. 저는 엄마와 집 마당 감나무 아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잎새 사이로 떨어지는 빛이 손등을 따뜻하게 덮었죠. 엄마는 감을 하나 손에 쥐고 말했어요. 얘야, 이 감은 꼭 새들이 하나 먹게 남겨두자.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풀렸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누군가는 지금 막 이상 신호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보호자 변경, 음성동의 보충제, 위임장 같은 단어가 낯선 서류 속에서 번쩍일 때 부디 기록부터 시작해주세요. 스크린샷, 녹취, 날짜, 사진, 그리고 본인 확인 영상.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이름을 지키는 성이 됩니다. 어느 누구의 편의도 당신 가족의 이름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름은 우리의 삶이 지나온 길이자 앞으로 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니까요. 저는 배웠어요. 사랑은 믿음이고 보호는 기록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을,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